네, 2018년 550제 피셋 언어논리 나책형 16번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제를 푼 다음에 구체적인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지를 약화시키는 것, 적절한 것. 보기 보니까 오지선다의 내용도 길다. 먼저 글을 읽자. 과학연구,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옳은가? 경쟁적인 관계, 배분. 이 물음에 생각해보기 위해 해보자, 알면 모른다, 저쩌고 문제가 해결될 확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어떻게 배분해야 할까? 어떻게 배분? 이 물음에 답하려면 모든 자원 배분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선택과 집중 본략보다는 나누어 걸기가 바람직하다. 이유 가볍게 읽고 따라서 어느 정도의 자원은 비의 배분, 비례하는 방식으로 배분, 셋 이상 다수도 똑같다. 조정해야 한다. 자원 배분이 경쟁적 연구 자원 배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보다는 비례적으로 성공할 확률에 비례하기 결자. 선택 집중 바람직하지 않다. 부합하고 비교 평가는 몇 년 안에 달라질 수 있다. 논지는 배분이다. 그랬을 때 이거는 관련된 거 아니고 상충하는 연구 프로그램들 모두 작동하려면 배분은 가능한 것 이상의 자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모두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배분 가능한 것 이상의 자원. 배분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논지를 약화시키는 것. 애매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도 없을 가능성. 배분에 관한 것 아니고 배분은 성패와 관련된 것이므로 몇몇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배분은 두 개인데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글의 논지가 아니었으니까 3번이 답이겠다. 이 문제는 어떤 3번이 정말 답으로 확실하게 보이기보다는 다른 선지랑 비교했을 때 논지를 약화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적절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때도 많이 강조드렸지만요. 논지라는 측면에서 너무 디테일한 내용을 담으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이 필자가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 핵심 어구가 무엇일까를 좀 집중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하면서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경쟁적 관계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자원을 배분하는 것, 자원 배분에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 배분을 얘기하는 3번과 5번으로 답을 가셔야 할 거예요. 나머지는 지금 핵심 논지와 관련이 없거나 그 다음에 오히려 이 글 논지와 부합하게 됩니다. 이 논지와 부합하는 것이 1번 선지가 되겠고요. 현재의 비교평가 결과는 몇 년 안에 확연히 달라진다. 이거 무관한데요. 이런 것들 보면은 적절한 주기로 평가하여 비율을 조정하라고 하는 거 보면은 요거를 고려한 듯 보여요. 그래서 2번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것은 하나도 없을 가능성. 많으면 최종적으로 성공하는 게 하나라도 있다. 라는 말을 했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둘 다 실패하거나 라는 모두가 실패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선지 구성하는지 아시겠죠? 뭔가 답이 아닌 것은 아닐 것 같은 데로 아닐 것 같은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닌 어떤 하나의 단서는 남겨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예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 하고 애매한 선지들은 이렇게 아마 그렇지 않은 아예 반례가 되는 반대되는 견해가 이제 지문 안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답이 아닌 것은 이렇게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답인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논지를 약화하기 위해서 논지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공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것도 아까 최종적으로 성공 이렇게 제가 눈속임한다는 얘기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를 반복을 하면서 이제 우리를 눈속임하는 거예요. 되게 맞는 말 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 눈속임하는 용어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배분해야 할까? 계속 지금 이 1문단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작동할 수 있을 정도로 라고 있을 정도로 하려면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요게 핵심 내용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요. 지금 이 저자가 하려는 말은 결국에 모두가 작동하게끔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에만 투자하는 거 옳지 않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하지 말고 나누어 걸어라. 그래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자원은 다른 데다도 배분하고 성공할 확률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배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보시면은 3번, 5번에서 일단 자원의 배분은 사회의 성패와 관련된 것이므로 사회와 성패 이런 내용도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으로 생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논지를 약화하려면 논지는 한 사람이나 그러니까 소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절대 소수가 결정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번 선지 역시도 배분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우리를 약간 혼란스럽게 할 수는 있지만 절대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논지를 약화하는 선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3번 선지를 보시면요. 모두 작동하기 위해서는 배분 가능한 것 이상의 자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모두 작동할 수 있을 정도로 배분하려고 해요. 이 저자는 이제 그래서 그것들이 매달리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확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합리적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모두 작동하려면 배분 가능한 것 이상의 자원이 필요해. 그러니까 지금 너는 배분 가능한 것을 모두 작동하도록 배분하려고 하는데 사실 모두 작동하려면 배분 가능한 것 이상의 자원이 필요할 수 있어. 라고 약간 논지를 약화시키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 문제 풀 때 이게 정말 그 논지를 정면으로 반박을 하느냐 좀 의문이 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답을 논지를 약화시키는 게 맞아라고 판단을 할 때는 이게 지금 3번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 필자가 그러네 너 말이 맞네 내 말이 틀렸어 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구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 모두 작동하기 위해서 배분 가능한 것 이상의 자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 그치만 배분 가능한 것 정도로만 자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합리적 관점에서 모두 작동하도록 배분하려면 이러한 배분 전략이 필요해 라는 걸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다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거 3번으로 답을 고르기가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그치만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피셋 시험은 특히 언어 논리는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른다는 측면에서요. 여기 보이시는 다른 1, 2, 4, 5번이 답이 안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셨다면 답을 3번으로 고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언어 논리는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내용의 범위와 어떤 논리적 범주와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논리학에 대한 공부가 깊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인으로서
국어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언어 논리를 접근하기 때문에 조금 다소 나의 판단 기준이 어떤 교수 출제자의 판단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가장 적절한 답을 고를 수 있도록, 즉 만약에 이게 답이라면 어떤 출제 시비, 오류가 없을까라는 것들을 조금 방어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답을 골라주시면 고득점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답을 고르는 어떤 판단 기준을 세우는데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문제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